일단 HTML을 좀 짜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HTML에 여기 랭이 랭귀지거든요. 그래서 언어 설정이 지금 EN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문서를 한국어로 작성을 할 거기 때문에 EN이 아니라 여기는 KO라고 바꿔주도록 할게요. 바꿔주고 여기 타이틀 쪽에 도큐멘트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그냥 이력서라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이렇게 홍길동 이력서 해가지고 이렇게 본인 이름으로 쓰셔도 되고 뭐 타이틀은 자유롭게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바디 한 칸 띄우고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CSS라는 폴더를 만들어 가지고 좀 따로 정리를 해주도록 하고 요 안에 이제 두 개를 만들 건데 reset.css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style.css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style.css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오셨나요? CSS 파일 두 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처음에 참고했던 이력서 포맷 예시 있죠? 여기로 들어가서 페이지 소스 보기를 한 다음에 reset.css는 그냥 가져다 쓰도록 할게요. 그래서 페이지 소스 보기 하면은 여기 reset.css라고 링크가 걸려 있죠. 얘를 클릭을 하면은 요런 CSS 그 파일이 있는데 얘를 그냥 컨트롤 A, 컨트롤 C 해서 전체 복사를 해서 여기 만들었던 reset.css 파일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저장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다가는 링크 CSS 해가지고 CSS 폴더 안에 reset.css라고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은 네, 조금 이제 변화가 생겼죠. 약간 초기화 된 것처럼 이렇게 모양이 좀 바뀌었죠.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eset.css를 적용을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링크 CSS 넣어가지고 CSS 폴더 안에 있는 style.css를 이렇게 적용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reset.css는 더 건드릴 일이 없으니까 그냥 닫아도 되고요. style.css는 맨 위에다가 캐릭터 셋 utf8 이 정도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하고 CSS가 잘 적용이 되는지를 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h1 푸트 사이즈 한 70픽셀 이렇게 한 다음에 컬러는 블루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CSS 걸어주고 이렇게 해주면은 CSS가 잘 적용이 됐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네. 네네. 위로 올라가 보시면 2.1 포맷 참고하기에 이력서 포맷 예시에 들어가서 페이지 소스 보기를 해서 여기에 보면은 여기 reset.css가 있거든요. 얘를 클릭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져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구글 검색창에 reset css라고 검색하시면은 여기 reset.css 있죠? 요거를 제가 복사해가지고 넣은 거거든요. 여기 그 에릭 마이어라고 좀 이 업계에서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요 분이 짜놓은 reset.css를 복사해가지고 그냥 파일에 넣은 거예요. 요거랑 내용이 같습니다. 그래서 요걸 넣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 2.3 페이지 스타일 구성 이해 여기 CSS 부분이 있죠? 여기에서 한 폰트를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할게요. 웹 폰트를.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두 줄 정도를 이렇게 넣어 보도록 할게요. 복사를 해서 넣고 BODY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적용이 잘 안 오는 거지. 아, 잠시만요. 아, 예, 이렇게 해가지고 폰트 패밀리를 이렇게 나눔 명조라고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 폰트가 적용이 돼가지고 지금 요렇게 네, 나눔 명조가 이렇게 적용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폰트가 다르게 나오죠. 그래서 얘가 없으면은 그냥 기본 글꼴이 나오는 거고, 얘를 넣어주면은 지금 전체가 나눔 명조로 지금 먹었죠. 이렇게. 이 나눔 명조가 그 로컬에 깔려 있으면은 그냥 이렇게 적용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안 깔려 있는 경우에 이제 웹폰트로 적용해가지고 이제 네. 혹시 로컬에 깔려 있지 않더라도 요 URL에 접근해가지고 이제 폰트를 받아와서 나눔 명조를 쓰게 되면은 나눔 명조 스타일로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나서 이제 나눔 고딕하고 나눔 명조를 이렇게 들고 왔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나눔 고딕을 써볼 거고 어떤 부분에서는 나눔 명조를 써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은 확인하기 위해서 그냥 바디에다가 이렇게 그냥 적용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일단 테스트 코드거든요. 내가 원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네, 이렇게 테스트 코드를 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명조체가 인지가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그래서 확인을 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폰트 적용을 시켜놓고 네, 또 다음 진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좀 다 잘 오신 걸로 보고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테스트 코드는 일단 여기까지 짜보는 걸로 하고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있던 내용을 다 지우고 여기 div를 새로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div 클래스 랩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게 이 랩이 나중에 길어지면은 이제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를 알아보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주석을 달아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랩이다라고 표현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헤더라는 엘리멘터를 좀 써보도록 할게요. 헤더라는 태그를 써서 클래스도 클래스 명도 마찬가지로 헤더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얘도 네, 주석을 좀 잘 달아서 이렇게 헤더 이렇게 헤더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주석 단축키 같은 게 있나요? 아, 주석 단축키요? 이게 저는 맥북인데 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커맨드 슬래시 하면 이렇게 생기거든요. 네. 아마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컨트롤 슬래시 하면 이게 생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네, 단축키가 있죠. 네. 이렇게 헤더를 만들어 줬습니다. 헤더를 만들고 나서 h1이라고 할게요. 이 사이트의 제목이죠. h1 h1이고 GAD 헤더 대시 타이틀 이렇게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력서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력서라고 쓰고 BR 해가지고 이제 한 칸을 강제 개행을 하고 스판이라고 그 다음에 좀 스타일을 여기다가 줘서 볼드라고 하셔도 되고 뭐 이렇게 숫자로 600이라고 하셔도 되고 네. 좀 보시기 편하게 볼드라고 일단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홍길동 뭐 홍길동 대신 본인 이름을 쓰셔도 상관없겠죠.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피규어라고 이렇게 이미지를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피규어 안에 피규어 태그 안에 이제 이미지를 넣고 이제 이미지 경로를 잡아주면 되겠죠.
이미지는 여기 그 이력서 포맷 예시 여기 가가지고 여기 요 파일이 있죠. 이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한 다음에 다운을 받아서 여기다가 요 프로필.png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넣어줄 건데 여기 폴더 정리를 위해서 img라는 폴더를 새로 하나 만들고 이 img 폴더 안에다가 요 프로필.png를 요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넣어줬죠. 해서 여기서 이제 img 상대 경로로 img 프로필.png 이렇게 해주면은 요렇게 되겠죠. 아니면 요 이미지를 그냥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사진으로 넣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냥 지금 연습이니까 임시로 그냥 이런 이미지를 하나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다가 얼트는 사진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 피규어에다가 클래스를 줘서 헤더 픽처 이렇게 해주도록 할게요. 헤더 픽처 이미지에다가도 이 클래스를 줘서 헤더 픽처 이미지라고 클래스명을 이렇게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헤더 부분을 완성을 이제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작성을 해주시면은 이제 CSS 파일 가가지고 또 이어서 좀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작성을 하고 CSS 쪽에 가가지고 제가 일단 테스트 코드를 일단 지워놓도록 할게요. 새로 짤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내용은 강의 자료에도 똑같이 지금 HTML 코드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요 강의 자료를 참고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화면이 잘 안 보이시면은. CSS를 조금 짜보도록 할까요? 네, 여기 가서 일단 기존에 작성했던 테스트 코드는 일단 다 지웠고요. 여기 전체를 감싸고 있는 게 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전체 감싸고 있는 게 랩이죠. 클래스 랩. 얘를 가지고 또 스타일을 줘보도록 할게요. .랩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 패딩은 위쪽 양옆, 아래쪽 이렇게 알고 계시죠? 이거는 네 이렇게 하고 그 폰트를 아까 줬던 아까 불러온 여기 웹폰트를 가지고 나눔 고딕이라고 전체적으로 다 입혀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페이지 전체가 나눔 고딕이고 나눔 명조가 필요한 부분에다가 따로 나눔 명조를 재선언을 해가지고 주는 방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폰트 사이즈는 14를 줄 거고 라인 웨이트는 1.2 1.2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14에 1.2배가 되거든요. 폰트 사이즈에 1.2배. 그러면은 지금 폰트 사이즈 준 게 14라고 픽셀이라고 줬잖아요. 14픽셀. 여기에 곱하기 1.2 하면은 라인 헤이트는 16.8픽셀 정도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행간 라인 헤이트 행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고 이제 전체적인 글자의 색깔은 샵 2 약간 그 검은색에 가까운 아주 짙은 회색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본 스타일을 이렇게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고 이제 헤더 부분에다가 이렇게 하고 요게 지금 요 이미지 파일 있는 데까지가 헤더거든요. 그래서 여기 제가 헤더가 아닌 부분이랑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콘텐트 여기 콘텐츠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래서 간격을 40픽셀 이만큼 띄워줬죠. 헤더랑 콘텐츠랑
네, 이렇게 간격을 좀 띄워준 정도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헤더라고 크게 감싸놓은 부분 안에 헤더 타이틀 부분이 있고 이 이미지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여기 이력서 하고 이름 써 있고 사진 이렇게 양옆으로 갈라지는 UI였죠. 보시면 아까 보셨던 거 보면은, 그래서 여기 다시 보면은 화면이 작을 땐 이렇게 있다가 화면이 커지면은 이렇게 됐었죠. 네,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헤더 타이틀에다가 스타일을 조금 주도록 하겠습니다. 헤더 타이틀 부분은 이제 그 글자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요만큼 간격을 좀 띄워주고, 얘는 나눔 명조라고 좀 주도록 할게요. 나눔 명조. 네. 나눔 명조체의 특징은 보면은 이렇게 쉐리프가 있다는 특징이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나눔 명조를 빼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나눔 명조를 집어 넣으면은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눔 명조의 특징은 이렇게 쉐리프가 있는 이런 폰트다라고 할 수가 있죠. 쉐리프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디자인 공부하신 분들은 좀 쉐리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여기 요 삐침을 쉐리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 폰트 쉐리프가 들어가 있는 이유가, 옛날에는 이제 나무판 같은 데다가 글자를 새겨가지고 이렇게 인쇄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쇄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나무판에다가 한 다음에 잉크 찍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찍어내가지고 이제 종이에다가 인쇄하고 그랬는데, 그럴 때 그 나무판에다가 이렇게 나무판 깎아가지고 글자 새길 때 이렇게 그 뭔가 이제 조각하는 도구로 이렇게 딱 나무판 칠 때 이렇게 딱 시작하는 그 부분에 이제 요런 게 들어가 있어, 삐침 같은 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요거를 쉐리프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리고 폰트 여기 선언할 때 산 쉐리프라고 마지막에 선언해줬잖아요. 요거는 이제 쉐리프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산 쉐리프. 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담으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요렇게 적용을 해보고, 일단 제가 앞에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폰트 사이즈를 좀 많이 키워놨고, 네. 이렇게까지 클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냥 24픽셀 정도로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네,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부분이 있었죠. 이 이미지 부분을 정리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헤더 픽처 이미지, 이 이미지가 이제 여기 img 태그 안에 있는 요 클래스명이죠. 얘를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은 요렇게 돼요. 그래서 맥스위스 150픽셀이어가지고 이제 그 150픽셀 밖으로 나가진 않게 되는, 네, 그런 거죠. 원래 이미지 사이즈는 이거보다 크지만, 그러니까 위스 100%로 해주면은 화면 크기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100% 따라오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너무 커지면은 조금 보기가 안 좋으니까 맥스위스 150픽셀 줘가지고 150픽셀 이상으로는 커지지 않게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화면이 넓어지면 그때 가서 다시 조정을 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이렇게 150픽셀 밖으로 나가지 않는 정도로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셨으면은 또 이어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헤더 부분을 지금 다 작성을 하셨고, 그 다음에 또 HTML 쪽으로 가가지고 콘텐츠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콘텐츠는 임시로 만들어 놨던 거 지우고 메인이란 태그를 써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메인 클래스 콘텐트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명이 콘텐트니까 이렇게 주석을 잘 달아서 이렇게 또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콘텐트 안에 섹션이라는 클래스명을 또 주도록 할게요. 태그를 주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클래스 이름도 섹션이라고 또 주도록 하고, 또 이렇게 주석을 잘 달아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h1 클래스
섹션 타이틀이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맨 위에 지금 H1이 있죠? 그래서 H1이 이제 사이트의 제목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두 번째니까 H2라고 해도 되겠죠? 네. H2라고 한 다음에 뭐 경력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큰 제목이 이제 이력서고, 작은 제목이 이제 경력이고, 이제 더 작은 제목은 이제 그 각 경력별로 뭐 재직한 회사 이름이라든지 뭐 이런 걸 작은 제목으로 해주면 되겠죠. 섹션 타이틀까지 이렇게 구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 섹션 안에 아티클이라고 주도록 할게요. 아티클 이렇게 주고, 클래스명 역시 아티클이라고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안에 얘를 H3 정도로 해도 되겠죠. 이렇게 아티클, 아티클 뭐 타이틀 이렇게 한 다음에 회사 뭐 그냥 첫 번째로 재직한 회사를 그냥 A 회사라고 그냥 해볼게요. 그래서 이 아티클 하나를 이제 회사 하나라고 보고, 이 아티클이 여러 개 모이면은 또 섹션으로 싸져 있고, 이 섹션의 제목을 또 경력이라고 하고, 이렇게 문서 구조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섹션 타이틀, 아티클 타이틀까지 만들어 봤죠. 그리고 div로 한번 감싸서 이렇게 클래스를 주고, 클래스명을 아티클 텍스트라고 이렇게 해볼게요. 타이틀 텍스트로 이렇게 나눠서 좀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부터 조금 복잡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아티클 텍스트 만든 다음에 이제 클래스명을 이제 오토 데이트 CAS 그대로 해석하면 자동 날짜 계산이죠. 네, 여기다가 자동 날짜 계산이라고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오토 데이트 CALC라고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다음에 이제 스판을 좀 여러 개 만들려고 해요. 스판 클래스 이렇게. 그 다음에 스판을 이렇게 3개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스타트 데이트, 두 번째 거는 엔드 데이트, 그 다음에 페리오드, 기간이죠. 페리오드, 리절트, 결과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요 마지막에 그 페리오드 리절트라는 스팬은 좀 비워두고, 네. 스타트 데이트하고 엔드 데이트는 뭐 예를 들면 뭐 2020년 뭐 1월 뭐 1일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이제 물결무늬 하나 이렇게 넣어주고, 엔드 데이트 쪽에 가서 다시 2020 12 3일 이런 식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일단 한 개 회사 재직 기간이 이렇게 일단 명시가 됐죠. 그래서 회사 이름하고 이제 뭐 재직 기간 정도가 들어가 있게 되죠. 근데 이제 이력서에 이제 뭐 회사 이름하고 딱 기간만 들어가진 않잖아요. 거기서 뭐 했는지 뭐 이런 거를 또 넣어주면 좋겠죠. 그래서 UL 하고 LI 이렇게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UL에다가 이제 클래스를 줘서 얘는 이제 아티클 리스트 이렇게 주도록 하고, 얘 클래스명은 아티클 뭐 아이템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2020년 올해의 직원이었다 뭐 이런 거를 자랑거리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 정도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보셨나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셨으면은 이제는 여기 한 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이 아티클을 복사해가지고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일 처음에 다니는 회사를 A 회사라고 하고 두 번째 다니는 회사를 B 회사라고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그 과거 경력이 밑에 있고 최근 경력이 위로 올라오는 방식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쪽에다가 하나 더 복사해서 넣고 B 회사라고 바꿔준 다음에 뭐 2021년 1월 1일, 뭐 2021년 5월 31일 이런 식으로 네 날짜를 조금 더 다음 기간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뭐 특별히 여기에다 쓸 말이 없으면은 이거는 지워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뭐 지우셔도 되고 쓰셔도 되고. 네. 그런 다음에 또 한 군데 더 다닌 걸로 하겠습니다. C 회사. 그래서 2021년 7월 1일에 입사해가지고 이 마지막 C 회사는 지금도 재직 중인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today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today. today라고 쓰고 요거를 이제 스크립트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현재 오늘 날짜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A 회사 이렇게 다녔고 B 회사를 이렇게 다녔고 C 회사를 이때 입사해가지고 오늘까지 다니고 있는 걸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세 개 회사의 경력이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됐죠. 경력.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제 스타일을 좀 짜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콘텐트하고 섹션 넣었었죠. 그래서 콘텐트에 대한 스타일을 좀 넣어주고 그 다음에 섹션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 섹션이 마진탑 60을 갔는데 다음에 오는 섹션도 마진탑 60을 가질 테니까 섹션은 이렇게 60픽셀씩 거리가 떨어져 있게 되죠. 네, 그리고 섹션 타이틀이니까 조금 이제 글씨도 굵게 하고 약간 글자를 그 기본이 원래 처음에 줬던 폰트 사이즈가 14였잖아요. 여기서는 폰트 사이즈를 조금 더 키우고 글자도 좀 굵게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경력이랑 글자가 좀 굵어지고 조금 더 커진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아티클이라는 거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섹션 타이틀이 처음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티클이 두 번째로 왔죠. 그래서 여기 아티클이 이제 마진 탑을 가져가지고 또 요만큼 간격을 가지게 됐죠. 그런 다음에 섹션 타이틀 바로 다음에 오는 아티클한테는 조금 스타일을 줘보려고 해요. 그 형제 선택자를 줬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선이 그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그냥 아티클에다가 이렇게 선을 그어줘 버리면은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마진탑 6픽셀 여기 떨어졌고 패딩탑 24픽셀 요만큼 떨어졌고 보도탑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선이 그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아티클에다가 요 선을 그어주는데 모든 아티클에 선을 긋는 게 아니라 섹션 타이틀 바로 다음에 오는 아티클한테만 선을 그어준 거예요. 그래서 요 라인을 얘가 가지고 있거든요. C 회사라는 얘가 요거를 가지고 있어요. 요 스타일을 여기 그러니까 요거 바로 다음에 오는 아티클한테 이렇게 요런 스타일을 줘가지고 이제 선이 그어졌죠. 이렇게. 네. 일단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손 드신 거 아니에요? 네, 요거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섹션 타이틀 바로 다음에 오는 아티클에다가 요 스타일 줬으니까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다른 걸 집어넣으면은 스타일 빠지게 되고 그쵸? 아니면은 이 친구가 없다고 하면은 스타일이 또 안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섹션 타이틀 다음에 와야지만 요 스타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작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을 걸로 보고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아티클 타이틀이 있죠. 여기 각 회사별로 또 타이틀이 있었죠. 그래서 그 타이틀한테는 마찬가지로 조금 글자를 좀 굵게 이렇게 처리를 좀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보면 밑에 보면 올해의 직원이라고 여기 표시가 되어 있던 이 친구한테 이제 이 친구는 아티클 리스트하고 아티클 아이템이었죠. 그 ULLI가. 그래서 그 여기 요런 동그라미로 리스트 스타일을 주고 여기 레프트 18픽셀 집어넣고 간격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만들어줬죠. 그리고 아티클 텍스트도 간격을 좀 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조금 이제 그래도 이력서처럼 볼 수 있게 조금 모양이 나왔죠. 이렇게. 일단 여기까지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모양이 일단은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나왔고,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이렇게 지금 내용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내용들을 일단은 조금 집어 넣어 주도록 할게요. 나머지 내용들도. 그래서, 지금 섹션하고 아티클들 다 만들어 놨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한 섹션이고, 여기,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섹션을 하나 더 집어 넣어가지고 이렇게 요만큼을 이제 텍스트로 만들어가지고 좀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넣어주면은 요만큼 생겼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냥 HTML에 박혀 있는 거니까 요거는 그냥 여러분이 실제로 경험하시는 그냥 학력사항을 그냥 잘 넣어주시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얘는 H2, 얘도 H2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아니, 얘가 H2죠. 얘가 H2고, 얘가 H3가 되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잘 정리해 주시면 되고, 네. 해가지고 이제, 그 스타일은 이제 비슷하거든요. 여기 섹션 아티클 하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후에는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이거를 그대로 활용을 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얘는 H2 얘는 H3 좀 되겠죠. 여기다가 H3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단은 하나가 나왔죠. 네. 이 부분들은 그냥 HTML 그냥 넣으면 되니까 이 부분들은 그냥 이렇게 참고해가지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랑 그 스타일 쓰는 게 같거든요. 똑같으니까 쓰고 이제 위쪽 부분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크립트를 연산해 줘야 돼가지고 요것만 따로 이렇게 만들어 줬고 그 외에는 이제 그냥 이렇게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콘텐츠 끝나는 지점에 푸터라고 또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푸터 클래스 푸터 이렇게 만들어 주고 앰퍼센트 있고 앰퍼센트 엔드 표시죠. 이거 넣고 카피 세미콜론 이렇게 찍으면 이제 그 C 안에 동그라미 들어가 있는 모양 나오거든요. 여기 요 모양 나오거든요. 요거 C 요거 한 다음에 이제 2022년 뭐 여러분 이름을 이렇게 잘 쓰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짠 다음에 이제 푸터에도 스타일을 좀 주면 되겠죠. 푸터의 CSS를 보면은 푸터 CSS는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간격 있고 여기 마진 탑 60, 패딩 탑 12 이렇게 간격 들어갔고 이렇게 위에 회색 선 하나 들어가 있고 좀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회색 선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고 폰트 사이즈 12에 컬러 회색 해가지고 왼쪽 정렬 아니 오른쪽 정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푸터가 들어가 있게 됐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단 이력서에 일단 모양이 나오긴 했고 요거를 이제 반영형으로 짜는 거는 다음 시간에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작은 화면 사이즈에서 일단 이렇게 모양이 좀 나오긴 했죠. 이렇게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